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버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16년 4월 27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일본 드라마 지옥에 떨어집니다 입니다. 총 9부작 시리즈입니다. 토다 에리카, 이토 사이리 주연, 그 외 여러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고 호소키 카즈코라는 실제 인물의 일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1938년생이고 2021년에 향년 8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성 사업가로서 캬바레, 클럽, 디스코장 같은 사업을 내서 돈을 많이 번 인물이고 점술가로도 유명해졌다가 일본 예능 방송에도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갔던 유명 인사입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고요. 그런데 이런 인물의 인생은 보통 어두운 면이 있죠. 특히 캬바레나 클럽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야쿠자나 그런 안 좋은 인간들과 엮이기도 하고 본인도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이 호소키 카즈코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해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지렁이까지 잡아먹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21세기의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시절까지 전체 인생이 다 그려지는데요. 주연 배우 토다 에리카가 카즈코의 어린 시절만 제외하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60대 이후 시절까지 전부 연기했습니다. 토다 에리카가 88년생이고 지금 30대 후반인데 고등학교 시절도 그렇고 나이 든 모습까지도 분장과 연기까지 진짜 완벽하게 그 나이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작품 총평을 간단하게 하자면 자수성가한 실존인물의 성공기와 성공 이면의 논란을 다룬 내용으로서 엄청 재밌지는 않고 적당히 흥미롭게 볼만한 정도. 특히 패전 이후부터 80년대 버블 경제 시기까지 각 시대를 거쳐오면서 묘사되는 일본 사회의 모습들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가 처음에는 2005년의 상황이 먼저 나옵니다. 이토 사이리가 연기한 우오즈미 미노리라는 여성 작가가 등장합니다. 신인상을 받으면서 데뷔했지만 그 후 두 번째 작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작가. 그런데 출판사에서 호소키 카즈코를 주인공으로 한 논픽션 소설을 기획하면서 우오즈미 미노리 작가를 선택을 한 거죠.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 소설의 기획 자체가 카즈코가 뒤에서 출판사 쪽으로 자기를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을 좀 내달라고 찔러가지고 이루어진 기획이고요. 미노리는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라요. 나중에 이 소설이 카즈코를 미화하고 논란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책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미노리가 카즈코의 의도대로 소설을 쓸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소신대로 쓸 것인지 딜레마에 빠지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고요. 아무튼 소설을 쓰기 위해서 미노리가 카즈코의 옆에 붙어 다니며 카즈코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듣는 게 아니라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소설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길게 그려지고요. 그 과정에 미노리 본인의 서사도 있어요. 이 드라마가 페미니즘 주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과 캐릭터를 보면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지만 카즈코의 과거 이야기도 그렇고 작가인 미노리의 인생도 작가로 데뷔하긴 했지만 결혼을 일찍 해서 애를 낳았고 작가로서 작품 활동보다는 살림하고 육아에나 신경 써라 그런 식으로 남편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그러다 결국 이혼하고 애는 미노리가 키우고 있지만 애가 아빠랑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주기적으로 전 남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미노리의 전 남편이 계속 전화통화로 목소리만 나오다가 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배우가 카사마츠 쇼입니다. 미노리와 관련된 내용뿐 아니고 호소키 카즈코의 인생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캐릭터예요. 아무튼 미노리가 카즈코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카즈코의 인생을 통해 자기 인생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게 미노리가 쓰는 소설의 방향성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카즈키가 들려준 그녀의 인생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1946년부터 시작됩니다. 패전 직후이기 때문에 여전히 도시의 대부분은 폐허입니다. 카즈코의 식구는 5명이고요. 아빠는 없는데 아마 전쟁 때문이겠죠. 엄마 혼자서 네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카즈코는 둘째입니다. 위로 언니가 하나 있고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엄마가 오뎅 장사를 해서 생계를 꾸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정직하고 순진한 사람이라서 보리차를 넣은 술병을 미국 맥주라고 속여 파는 사기에 당하기도 하고 장사 수완도 부족하고 해서 제대로 식구들 건사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카즈코는 형제들 중에서도 외모가 가장 빼어나고 어릴 때부터 도끼가 있어. 사회에서 여자들이 늘 고통받는다. 여자는 약자다. 약자는 잡아먹힌다. 나는 절대 잡아먹히지 않을 거야.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 배고파서 지렁이를 씹어 먹으면서 여자애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세월이 흘러 1955년이 됩니다. 카즈코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엄마는 여전히 오뎅 장사, 그리고 카즈코의 언니도 공장에 다니면서 식구들 건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니 카즈코도 몸이 근질근질하죠. 돈 벌고 싶어서. 그런데 카즈코는 늘 엄마와 언니가 사는 걸 보고 있으니까 나는 여자로서 저런 삶을 살지는 않을 거야. 사실 마음가짐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카즈코가 외모가 괜찮기 때문에 다른 길을 생각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이를 속이고 캬바레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캬바쿠라라는 명칭이 아직은 없던 시절이죠. 이때 밤에 소위 물장사 하던 거를 캬바레라고 하기도 하고 클럽이라고도 하던데 그게 합쳐져서 나중에 캬바쿠라가 되지만 아무튼 요즘 기준으로 캬바조이라는 거 멘치로 일하는 거예요. 몸은 팔지 않고 남자들 술 마실 때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춤을 춘다거나 그런 일. 카즈코의 물장사 경력을 보면 완전 타고났어요. 금방 가게 에이스가 되고 20대 초반에 자기가 마담이 되어서 가게를 두세 군데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남자들한테 통수를 맞고 좌절을 겪거든요. 처음에 일했던 캬바레 사장이 카즈코한테 엄청 잘해주면서 특히 가게 에이스로 매출을 견인하기까지 하니까 카즈코 너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띄워주고 카즈코도 아직은 순진하던 시절이니까 이 남자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첫 경험도 이 남자랑 하고 가까운 관계로 지내거든요.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놈은 나쁜 남자였다. 가게 아가씨들에게 다 그러는 놈인 거야. 그리고 사탕발림으로 하면서 꼬드겨서 이때는 없던 말인 것 같지만 요즘 말로 손님과 2차를 뛰게 만드는 거예요. 손님들이 2차에 큰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 사장놈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물론 카즈코는 몸을 파는 건 거부했지만 인생 첫 남자에게 배신당한 셈이니까 상처를 받고 자살 기도까지 합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캬바레 일을 결국 그만두고 다른 장사를 시작합니다. 엄마 오뎅 가게 단골 중에 나카조노라고 돈 좀 있는 남자가 있거든요. 이 남자가 투자를 해줘서 카즈코가 장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새로운 사업 할 때마다 계속 투자를 해줘. 그런데 카즈코가 너무 사업을 잘해서 투자금을 금방 갚아버리고 그 후 추가로 수익금도 주는 완전 투자 수익률 대박인 투자처인 거죠. 그래서 이 남자도 카즈코 덕분에 돈을 많이 벌어요. 아무튼 카즈코가 처음에는 박리담의 식당 장사를 합니다. 바쁜 직장인을 위한 아침과 점심 장사. 아침은 오니기리, 점심은 샌드위치. 식당인데 사실상 노점처럼 손님들이 전부 길거리에 서서 먹는 식이에요. 그걸로 돈을 제법 벌고 그 후 나카조노한테 또 투자를 받아서 이번에는 좀 저렴한 형태의 클럽, 아마추어 호스티스들을 고용해서 단가를 낮췄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던데 아무튼 이게 대박이 납니다. 가게를 무려 3곳을 운영할 정도. 그리고 가족 중에서 남동생 히사오가 이때부터 계속 누나인 카즈코 밑에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아무튼 몇 년 동안 클럽 마담으로 잘 나가다가 미타라는 이름의 어떤 회사원이 카즈코한테 반해가지고 가게에 계속 나오는데 처음에는 카즈코가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미타가 알고 보니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게 밝혀지죠. 미타가 카즈코한테 청혼을 하는데 카즈코가 받아줍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와 버려요. 카즈코는 미타 집안이 하는 사업에 자기도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집 시어머니도 그렇고 집안 전체 분위기가 여자는 애 낳고 키우는 것만 하면 된다. 완전 그런 분위기라서 못 견디고 일주일 만에 이혼해버린 거죠. 카즈코가 자기 스스로 사업은 잘하면서 항상 남자하고 엮이면 결과가 안 좋습니다. 세 번째로 엮이는 남자가 최악이었는데요. 스도라는 이름의 남자인데 처음에는 멀쩡한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진짜 고단수의 사기꾼, 정말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가지고 카즈코뿐 아니라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까지도 속을 정도로 카즈코와 둘이 완전히 세기의 로맨스를 하는 것 같은 내용이 전개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 공동 사업으로 고급 나이트클럽을 열게 되는데 어느 날 스도가 사라지고 수십 명의 채권자들이 카즈코에게 쳐들어온 거죠. 나이트클럽 개장 자금을 업자들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후에 다 떼먹은 거야. 심지어 그 자금이 카즈코가 은행에 빌린 돈이었는데 그걸 들고 나른 거죠. 그래서 카즈코는 졸지에 억대의 빚이 생겼습니다. 1960년대인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스도가 카즈코를 사기친 게 배후가 있었어요. 바로 야쿠자. 타키구치라는 야쿠자가 처음부터 카즈코를 노리고 공사를 친 거였습니다. 타키구치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대신 다 갚아주거든요. 그 대신 너는 오늘부터 내 장난감이다. 타키구치에게 몸을 유린당하는 놀이개가 된 거고 거기에 가게도 계속 운영하게 해서 돈 벌어다 주는 노예 신세까지 된 거예요. 이런 최악의 노예 시기를 보내다가 호타라는 새로운 야쿠자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흥 조직을 이끌고 있는 젊고 잘생긴 야쿠자예요. 배우가 이쿠타 토마입니다. 사실상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고 카즈코 인생에서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은 남자예요. 가장 사랑한 남자이기도 하고 아무튼 카즈코가 타키구치의 정부라는 것 모든 야쿠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는데 호타가 카즈코에게 접근하면서 타키구치를 도발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조직끼리 싸울 수는 없고 호타가 운영하는 도박장에 타키구치가 가서 도박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타키구치가 완전히 탈탈 털리고 그 외에도 타키구치가 야쿠자 세계에서 평판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금방 몰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카즈코는 노예 신분에서 자유를 얻죠. 호타가 약간 츤데레처럼 나는 카즈코 씨를 위해 그런 게 아니고 타키구치를 제거하기 위해 카즈코 씨를 이용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카즈코는 이미 호타를 은인이라고 생각하며 반해버렸고 내 가슴에
전에 뜨겁게 불을 질러 놓고 이제 와서 절 위해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막 이렇게 따지다가 결국 둘이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데 호타가 야쿠자라서 결혼은 하지 않고요. 그래도 사실상 부부처럼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1970년대 석유 파동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고 정부에서 밤에 하는 장사들을 다 일찍 문 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다리 위에서 자살하려던 어떤 여자를 만나요. 시마쿠라 치요코라는 일본의 전설적인 엔카 가수. 치요코 역의 배우는 하마구치 류스케의 드라이브 마이카에 나왔던 미우라 토코입니다. 이 치요코라는 여자도 남자한테 사기당해서 4억엔인가? 그 정도의 빚이 생겨서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카즈코가 치요코를 구해주고 채권자들을 불러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데요. 4억엔은 없고 1억 5천만 엔을 어떻게 마련해서 이걸로 끝냅시다. 특히 야쿠자 보스인 호타가 딱 무릎을 꿇으면서 제 얼굴을 봐서라도 이 돈만 받고 끝내도록 합시다. 그렇게 4억엔의 빚을 1억 5천만 엔으로 해결하죠. 그리고 치요코한테 이제부터 우리랑 같이 일하자. 1억 5천만 엔은 일하면서 천천히 갚아라. 치요코가 유명한 엔카 가수였지만 4억엔의 빚을 지은 논란 때문에 메이저한 일은 대부분 끊기고 지방 행사 위주로 뛰게 되는데 치요코는 원래 자살까지 결심했던 상황에서 노래도 다시는 못 부를 줄 알았는데 카즈코 덕분에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마워하지만 이 이야기부터 뭔가 싸하게 느껴지는 거죠. 지방 행사를 뛰고 있지만 치요코는 원래 홍백까지 설 정도의 국민 가수거든요. 행사 한 번에 받는 페이가 엄청 높아요. 1억 5천만 원 정도는 순식간에 벌었습니다. 그런데 카즈코는 빚이 아직 남았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정산을 안 해준 거죠. 한 달에 3만 엔만 용돈으로 줬던 거야. 자기는 수억엔을 챙기면서. 이 이야기는 미노리가 카즈코한테 들은 게 아니고 늘 카즈코와 같이 일했던 카즈코의 남동생 히사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히사오는 지금은 카즈코한테 의절당한 상태예요. 히사오가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감옥에 간 적도 있고 카즈코가 방송일 하면서 주변 정리를 해야 하니까 전과자인 동생하고도 연을 끄는 거죠. 아무튼 미노리가 지금까지 계속 카즈코의 얘기만 듣다가 카즈코의 주변 사람들도 만나면서 카즈코에게 들은 것과 다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카즈코 본인은 당연히 자기 얘기를 미화하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감추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치요코에 대한 얘기도 우연히 다리 위에서 자살하려던 걸 구해줬다. 이것부터가 거짓말이고 처음부터 치요코의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치요코가 지금까지도 활동하는 현역 엔카 가수이고 카즈코도 방송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치요코가 카즈코에게 당한 일을 폭로하지 않는가? 4억엔의 빚으로 궁지에 몰린 치요코를 카즈코와 호타가 도와준 건 사실이고 4억엔을 1억 5천만 엔으로 퉁친 거. 그래서 어쨌든 도움을 받기는 했다. 그 후에는 지방 행사 1년에 200번 이상 굴려지면서 번 돈을 모조리 착취당하긴 했지만 이제 갈라서자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입 다무는 걸 조건으로 카즈코가 치요코를 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자잘한 사건들이 있다가 카즈코가 점술가로서 돈을 버는 걸 새로운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 성공을 위해 야스나가 마사타카라는 사람에게 접근하는데 이 드라마에서 실제 이름 그대로 나오는 캐릭터도 있고 이름을 바꾼 캐릭터도 있더라고요. 제가 구글링 해보니까 야스나가 마사타카라는 캐릭터는 실제로는 야스오카 마사히로라는 인물이고요. 일본 위키의 내용을 보니까 이학자, 양명학자, 사상가,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 약간 치매 증상이 있던 시기에 카즈코가 접근을 했고 결국 카즈코가 이분하고 혼인도장까지 찍게 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가족들이 난리가 나죠. 특히 딸이 카즈코를 엄청 싫어해요. 1983년에 이 사상가 선생이 죽게 되는데 유족들이 소송을 해서 카즈코와의 혼인은 무효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카즈코는 자기가 아내가 맞다고 엄프를 계속하면서 자기 명성을 끌어올리는데 이 사상가 선생의 이름을 계속 이용했죠. 그리고 점술가로서 방송에 출연하게 되는데 탁월한 예능감과 방송 센스로 대박을 치게 되는 겁니다. 거의 독설에 가까운 거침없는 발언이 화제가 되었어요. 시그니처 멘트가 당신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 드라마의 제목도 시그니처 멘트에서 따온 거죠. 드라마 제목은 지옥에 떨어집니다인데 같은 말이에요. 지고쿠니 오치루와요. 드라마에서 이 대사를 할 때 자막으로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고 나오더라고요. 제목도 똑같이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게 더 임팩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옥에 떨어집니다 라고 약간 다른 어감으로 한국어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로 들리지만 지옥에 떨어집니다 라고 하니까 카즈코 본인의 처지에 대해 하는 말 같아서 그런 뉘앙스를 위해 제목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거 이야기는 다 나오고 미노리의 소설과 관련해서 후반부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미노리가 쓴 소설은 물론 소설 내용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쓴 것 같아요. 미노리가 카즈코의 거짓말이나 여러 논란들을 알게 된 후에도 무조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지는 않거든요. 특히 카즈코가 여자는
자신은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는 잡아먹히는 이 험난한 사회에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다라는 그런 삶의 태도, 거기에 여성 작가로서 미노리가 공감을 느끼기도 했을 거고, 하지만 결국 이 소설은 세상에 나오지 못합니다. 시오코를 속여서 돈을 착복한 것, 그리고 그 사상가 선생을 속여서 혼인도장을 찍은 것, 카즈코는 이런 일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인 게 아니라고. 그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데 미노리가 거부해서 결국 소설은 출간되지 못하죠. 그런데 미노리의 전 남편도 출판사에서 일하는데 그 출판사의 주간지에서 대대적으로 카즈코의 과거 논란과 여러 의혹들에 대해 보도를 했고, 결국 카즈코는 방송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점술가로는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했고 2010년대 이후로는 점술 관련 앱을 개발해서 방송 정성기 시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카를 양녀로 삼아서 후계자로 만들어 모든 것을 물려줬다고 합니다. 이 조카에 대해서 드라마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일본 위키 찾아보니까 카즈코의 여동생이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낳은 딸이었고, 카즈코가 돈도 많이 벌고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자식을 낳지 않아서 후계자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조카를 자기 매니저로 일하게 한 다음에 결국 양녀로 들여서 후계자로 삼게 되죠. 조카 이름이 호소키 카오리이고 양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점술가이자 방송인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전체 내용이 처음에 언급했듯 시대 배경 묘사를 보는 건 되게 흥미로운데 자수성가한 실제 인물의 성공과 논란을 다루는 내용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이런 인물의 이야기가 대부분 이런 식이니까. 다만 여성 작가의 미노리의 시선으로 카즈코라는 인물을 바라보게 되면서 다른 시대를 살았던 두 여성이 공감을 느끼는 지점들, 여성은 약자다, 약자는 잡아먹히는 세상에서 여성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그런데 단순히 약자의 생존 본능뿐 아니라 자수성가 이야기는 결국 욕망이라는 주제로도 연결되니까 여성의 생존 그리고 여성의 욕망, 이 두 가지 주제를 두 명의 여성 캐릭터를 통해 시대는 달라도 모든 여성에게 이어지는 실존적 테마로서 흥미롭게 그려냈다고 생각하고요. 엄청 재밌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볼만했다. 특히 토다 에리카와 이토 사이리 두 주연 여배우가 아주 좋은 연기를 보여주면서 작품을 완성도 높게 이끌어갔습니다. 꼭 보시라고 추천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주제나 내용에 관심이 있다면 특히 우리나라와는 달랐던 일본의 20세기 후반 시대 변화들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니까 그런 호기심 차원에서도 한 번쯤 볼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지옥에 떨어집니다의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